자, 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이베이 단수이란 곳에 있는 홍마오청 안에 있는 큰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자, 나무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오늘을 나무 그리기 완전 정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영상이 메인 영상이라면 이번 뒤늦게 올라가는 같은 주에 올라가는 이 영상은 보다 앞서 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또 서브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심도 있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미술 도구들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펜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들러사에서 나온 피그먼트 라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걸 그릴 때는 좀 더 얇은 펜들을 쓰지만 최근에는 0.5에서 0.8, 그러니까 0.5, 0.7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0.8까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두껍다, 좀 두꺼운 펜을 쓰는 이유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더 두꺼운 펜들이 강약을 조절할 때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력감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물감들을 4개를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나무를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4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히 더 다양한 나무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색을 주로 할 건데요. 자, 제가 2가지 색의 물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이쪽은 거의 다 썼네요. 그죠? 자, 주로 이제 무채색을 만들 때 저는 이 2가지,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2가지 색을 5대5로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날 때는 브라운의 느낌을 좀 더 많이 섞고 조금 더 차가운 속성을 그릴 때는 울트라마린을 좀 더 많이 섞습니다. 비율은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들이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나무의 기둥을 나무의 어두운 부분과 기둥을 그리는데 표현을 할 색이고요. 자, 나무의 잎을 표현할 때 자, 레몬 옐로우와 쉐프그린을 이용해 볼 겁니다. 이 레몬 옐로우는 햇살이 받아서 반짝거리는 굉장히 빛이 반짝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쉐프그린은 나무 잎들을 표현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그리면 되는지, 자,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그리는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0.5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로 그리기에 앞서서 일단 전 펜으로 바로 그릴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 연필로 큰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잡아보고 그 위에 펜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드로잉 초보자분들이 나무를 그릴 때 어디 부분을 먼저 그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의 기둥부터 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좋습니다. 나무의 기둥을 그리는 것도 좋은데요. 나무의 기둥을 중심으로 가지의 휘어짐이나 꺾임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나무의 기둥을 먼저 그리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그린다고 하더라면 나무 잎의 큰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나무의 기둥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형태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연필로 큰 덩어리를 잡는데 이 덩어리의 아웃라인, 나무의 외형적인 아웃라인들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꾸불꾸불한 부분들을 해서 조금 큰 덩어리로 이렇게
좀 더 튀어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겹쳐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무의 기둥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펜으로 바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무의 외형적인 부분, 아웃라인들을 자, 펜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펜의 중간이나 뒷부분을 잡고 손에 힘을 좀 뺀 상태로 편안하게 꾸불꾸불하게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꾸불꾸불 그려나가실 때 너무 획일적으로 그려지지 않게 톱니바퀴 모양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의 본체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안에 이제 덩어리의 부분들이 그 안에 나무 안에도 이 덩어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덩어리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안에 덩어리들을 조금 더 잡아주시고요. 살짝 어두운 부분을 해칭을 살짝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나무에 해칭을 넣을 때 채색을 염두에 둔 스케치와 이제 채색을 하지 않고 펜드로잉에서 끝나는 그 스케치는 조금 더 스케치가 좀 달라져요. 자, 펜드로잉만으로 끝나는 스케치라면 해칭을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채색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 해칭 부분, 자, 해칭이란 선을 겹쳐서 그리는 것을 이렇게 겹쳐서 표현하는 선들을 해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입시 미술을 할 때 석고상 대생들을 할 때 그렇게 해칭을 좀 많이 넣기도 하죠. 자, 스케치를 할 때 펜드로잉을 하실 때 펜드로잉에서 끝나는 스케치와 또 채색을 염두에 둔 스케치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펜드로잉에서 끝난다 라고 한다면 펜드로잉을 좀 더 해칭을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채색을 염두에 두고 하는 스케치라면 펜드로잉을 너무 많이 하시면 그림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칭을 살짝 넣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 덩어리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그리는 것들을 상당히들 어려워하시고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드로잉 라이프 영상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덩어리 더 큰 덩어리 하나 또 추가로 넣겠습니다. 나무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이 덩어리 부분들이 잘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덩어리로 나누는가, 구간과 경계를 통해서 얼마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좀 주요한 관점입니다. 큰 덩어리가 일단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만 있으면 뭔가 어색하죠. 이 큰 외형적인 아웃라인과 이 사이의 덩어리감을 연결해주는 라인들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선들을 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찍찍 그으시면 그림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나무의 실제 사진이나 실제 나무를 보시면서
어두운 부분들이나 명한 부분들의 라인들을 넣으시면서 불필요한 선으로 그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나무의 형태를 한번 보시고 나서 자기 상상력으로 막 그려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실제 나무를 보면 내 그림과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관찰입니다. 관찰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잘 그리고 싶으시다면 산책을 많이 하세요. 산책을 하시면서 주변의 풍경들, 그리고 주변의 나무나 자연물들을 보시면서 단순히 보기만 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한번 나무 같은 것들을 만져도 보시고, 나무가지의 휘어짐, 꺾임,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나무의 결들,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나무의 색감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이런 관찰력들을 통해서 그림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무를 스케치하는 요령입니다. 자, 지금 그리는 나무의 스케치 요령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나무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나무보다는 자, 조금 옆으로 옮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릴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자,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잡으실 때 전체적인 나무를 그릴 거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먼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나무와 버드나무의 생김새가 다른데 축 처진 듯한 느낌을 최대한 잘 살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버드나무를 그리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큰 형태를 덩어리를 먼저 표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펜으로 이제 잎사귀들이 축 처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잎사귀를 그리실 때 처진 걸 한 올 한 올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머리카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머리를 그릴 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리시면 뭔가 무언가 형태가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크게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덩어리 안에서 조금씩만 나눠주셔도 훨씬 더 입체감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람의 머리와 머리카락과 더 비슷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들이 조금 더 잡혔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에 나오고 들어가고의 구분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도 보시면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가지들이 있고 뒤로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에도 이런 잎들이 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에 튀어나온 가지들이나 잎은 조금 더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꺼운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그림에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같은 펜으로 이제 강약, 힘을 줘서 강약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힘을 좀 풀고서 손에 힘을 좀 빼고 그렸다면 두 번째 하실 때는 강약을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선들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자, 스케치였습니다. 자, 버드나무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나무는 좀 더 잎이 뾰족하거나 이렇게 추운 지방, 즉 침엽수 같은 그런 나무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렵수와 침엽수 그리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잎이 화렵수들은 좀 더 둥글둥글하다면 침엽수들은 좀 더 뾰족뾰족한 느낌들이 들겠죠. 자, 지금부터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의 형태들이 잡혀졌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펜을 넣으셔도 되고 펜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면 외형적인 부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물감으로 색감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펜으로 그려줄 것인가 물감으로 표현할 것인가. 자, 펜으로 그려줄 것인가 붓으로 표현할 것인가. 자, 사진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는 주제에 따라서 그 방향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림의 지평을 넓혀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는 바로 소나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무 자체가 그리기 어렵죠. 네, 나무 자체가 그리기 어려운데, 자,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들은 형태들도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각색입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체적인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는 방법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나무 그리는 방법들은 전체적인 나무들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연필로 잡으신다면 제가 그리려고 하는 소나무는 굉장히 나무의 기둥이 크고 모양이 큰 삼각형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좀 일반 나무랑 다른 게 조금 가지 부분, 그 기둥 부분들이나 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이 다른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소나무의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잘 살리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하게 그 결들을 표현하시면 너무 시꺼먼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소나무의 결들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소나무의 옹이 같은 부분들도 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가지 부분도 살짝 넣어주시면서 아웃라인 부분들의 강약을 더 추가로 조금씩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정도 되셨으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앞에 튀어나온 잎사귀 부분들, 덩어리 부분들을 조금 더 아웃라인들을 좀 더 잡아주시면 더 좋겠죠. 큰 덩어리 부분들, 강약이 들어가는 큰 덩어리 부분들을 좀 더 잘 표현하시면 훨씬 더 스케치 자체도 입체감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나무 그림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